안녕하세요. 정고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평소에 저의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방송 제작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연애 관계에서 실패하신 분들이죠. 실패란 말은 좀 치명적이고 지금 잠깐 단절 상태에 있는 분들이죠. 곧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자, 관계를 진행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차였다는 느낌은 굉장한 박탈감입니다. 결코 즐거운 추억이 아니죠. 자, 제목이나 이 영상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나를 내가 차였다. 즉, 그러니 내가 차이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즉, 차이지 않는 연애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차였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한 방송 요청 제작이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학술 저널,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나오는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녀 모두 이 차이는 내는 이 공통적인 그 상황이 있고, 또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이 존재하고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유가 또 배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남녀 공통인데요. 이 관계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는 겁니다. 남자는 관계에 너무 올인하면 남성성을 훼손되기 때문에 차이는 거고, 여자가 너무 관계에 집중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당연시 여깁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 요소인데, 영어로 pedestaliz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edestalizing이란 말은 받침대에다 놓고 상대를 올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잘해준다라는 프레임인데, 이게 남녀 관계는 역발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 남자, 상대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기에 그나 그녀를 받침대 위에 pedestalizing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매우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은 그나 그녀를 위를 바라봐야죠. You have to look up. 위를 바라봐야 한다고. 위를 바라본다. 우러러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러러본다라는 문학적 개념이 뭡니까? 그나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한다. 나보다는 그나 그녀를 먼저 위한다라는 뜻이 되게 되죠. 상대를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사랑과 존경을 여러분도 받아야 합니다. 남녀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나 그녀를 받침대에 놓고 위를 우러러보면 상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깔아보게 됩니다. 지금 물리적인 포지션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놨으니 영어로 you have to look up and they have to look down. 당신은 look up on him. 그들은 they look down on you. 이렇게 돼버리잖아. 누구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남자, 여자 둘 다다. 자, 남자, 여자 둘 다다. 이 다이나믹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자들이 대개는 이제 여자 경우인데, 이 관계를 시작하고 남자가 너무 좋고 이 남자가 자기 인생한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기보다는 남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프레임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자애적이고 희생적이고 배려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남자는 당신을 당연시 여깁니다. 요즘 시중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유해 연애 이론이 있습니다. 레드필이라는 이론인데, 요게 미국에서 나온 그 남자를 위한 연애 다이나믹 그 철학입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게 유효하고 먹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절대 이 이론은 너무 극단적인 이론이 되고 여성 혐오적인 프레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 레드필에 대한 굉장히 비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레드필이라고 여성분들 한번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셨으면 한국에서 몇 분 레드필 이론에 대해서 열렬하게 레드필 코스프레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합리적인 발언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실 거라고 봅니다. 미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 이 페미니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전역 사회를 걸치고 있고 매우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러긴 한데 미국은 말도 못하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같은 영화 산업 같은 데는 상당히 이 좌익 성향의 좌익이 나쁘다, 우익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좌익 성향의 정치나 그 경제인들이 많이 여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요즘 미국 영화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 못지않게 많이 등장을 하고 주요 역할을 차지하죠. 흑인도 그렇고 동양인도 나오고 이런 어떤 멜팅 팟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너무나 이 부적절하고 소위 말해서 에러건트라고 건방지고 매우 비합리적인 여성 우월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남성의 어떤 반항적인 레드필 이론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20년을 살고 한국에서도 2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나 극렬 이상 전체주의자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은 이게 다행스러운 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한국 여성들은 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남자들이 이 레드필 옹호론자들이 그 점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격한 어떤 반사회적인 프레임을 씌우죠. 뭐 한여다, 김치녀다, 된장녀다. 물론 저와 한 400명, 500명 상담하는 분 중에 여성분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가끔 매우 세속적인 가치를 여성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성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사회는 건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너무 극단적인 남녀 차별주의 이론은 유해합니다. 오케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강력히 주장을 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별에 관한 저의 영상의 핵심, 이별과 재회의 물론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방송 제작 요청 어떻게 하면 차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인데 제가 말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나가면 여성분들이 이 제일 처음에 남자와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떠한 실수를 하시냐. 남자가 제일 처음에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프로치를 합니다. 콜드 어프로치를 하든 소개를 받던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남자가 대시를 하고 그 여자를 어느 정도 패드스틸라이징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과마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 남자와 관계를 이니시에이트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계가 진행이 되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일단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한다. 그건 이제 그 사람들, 레드필 사상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일단 우리 사회적인 남녀 접근 과정을 보면 되게 남자들이 먼저 접근을 하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자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여자를 많이 모시기, 즉 페더스틸라이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여자가 되었고 자기의 부인이 되었다 생각하면 그 소위 말하는 패드슬라이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계속 같이 갈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자가 자기의 그 계획대로 잘 따라오고 자기한테 굉장히 올인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 관계를 좀 당연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너무 무방비적으로 그 남자한테 희생적이고 배려적이고 완전히 올인하는 모드로 나가면 잘못하면 차입니다. 남자한테. 남자는 자기가 제일 처음에 여성한테 보여줬던 그러한 태도는 그 100% 그 남자의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여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needy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를 전문용어로 nice guy라고 합니다. nice guy 좋은 남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연애 다이나믹 이론에 있어서 nice guy는 절대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성분들은 이거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여자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너무 나이스하게 접근했던 남자는 전문용어로 베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베타 남성의 특징이 모든 것은 본인의 감각적 충족을 위해서 뭐 섹스든 뭐든 이런 것을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성으로부터 많은 걸 얻고 나서는 다른 여자를 찾거나 뭐 이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이 여자한테 100% 올인하지 않겠다나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조금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니디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좀 어려운 이론인데. 자, 이런 식의 남자들은 특징이 뭐냐? 책임감이 없고 솔직하지 않으며 그 여자를 리드해 나가는 그 리더십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가이 특징은 언제나 여자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 아부를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절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리드해 나가거나 그러한 남성성은 없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가 나이스 베타가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란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인한 감성적 매력과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알파 시그마인지 여러분이 분간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자한테 좋은 남자는 백가입니다.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라는 건 어떤 남자냐?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여자를 놓고 다른 여자한테 바람을 피고 이런 남자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이스 베타 남성들이 이런 식입니다. 여성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여성과의 관계가 안정화가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고 바람을 피는 남자는 약하고 나이스한 남자들입니다. 오케이? 자, 나쁜 남자는 왜 나쁜 남자냐? 관계보다는 자기의 감성, 자기의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남자입니다. 즉 여자와의 관계보다 자기의 인생, 자기 삶에서 중요한 목표, 야망 이걸 더 철저하게 중요시 여기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 가이보다 훨씬 여성한테 덜 커미먼트하니까 좋은 남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강인한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도 튼튼하고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한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이것을 이 남자가 그러면 나쁜 남자인지 이 남자가 나이스 가이인지 어떻게 하냐? 나쁜 남자는 영어로 얘기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stand up to woman. 여자 앞에서 stand up to를 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한테 stand up to를 할 수 있으면 그 여자를 위해서 stand up for도 할 수 있는 게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진짜 남자인 겁니다.
스탠드업 투라는 건 뭐냐? 자기의 선이 바운드리가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no,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프레임이 강한 남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stand up to woman, 여자한테 자기가 선을 바운드리를 긋고 아 이건 아니다, 예림아, 난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여튼 그 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여자가 테스트를 할 때 자기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관계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이나 철학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남자는 stand up for woman, 여자를 위해서 stand up for, 대항할 수 있다. 즉 여자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강한 프레임이 있는 남자입니다. 이게 진짜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되게 왜 차였냐? 이 나이스 베타 프레임 남자한테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스 베타 프레임 남자의 특징은 스탠스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러니까 즉 여자죠.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여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행동을 합니다. 선물을 많이 사다 준다든지, 애정 공세, 애정 폭탄, 그리고 그 여성들이 테스트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갈등 시츄에이션이 되면 나이스 가이는 자기의 스탠스를 뭐라고 할까, 희생합니다. 자기의 스탠스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보는 거죠. 자기의 스탠스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스탠드업 투 우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스로 나갑니다. 알겠어, 자기 해줄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 그렇게 약하게 나오는 남자는 여성이 봤을 때도 남성성이 훼손돼 보이고 매력이 떨어지며, 이런 여자들은 스탠드업 포 우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중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섹스나 여자와 같이 있는 어떤 그 연애의 어떤 타이밍이죠. 그 시간.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담대함이나 진취적이나 책임감이나 이러한 어떤 용맹함, 리스크 테이킹, 남자의 남성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 감수.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자로부터 자기가 얻은 게 있으면 반드시 여자를 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보다는 자기의 인생에서 필요한,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요구했던, 원했던 삶의 어떤 철학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 책임감 있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한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이 강한 남자가 여러분한테 좀 무뚝뚝할 수도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아직 어렵습니다. 얘기가.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계속 제가 지속을 할 겁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합시다. 오케이. 대신 자막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분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이 남자와 관계를 진입을 했을 때 이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를 put me on a pedestalizing, 자기를 받침대 올려놓고 looking up on me,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위해주는 남자.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이 남자밖에 없어, 나는 이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올인하고 이 남자에 대해서 올인하고 되고, 나보다는 이 남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쪽 상대가 여자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 이제 차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하냐? 스탠스가 강한 남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남자를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 이 남자한테 질투 유발을 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스탠스가 강한 남자이기도 알고 싶기 때문에 남자의 약점을 눌러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연애 고수들이 하죠.
근데 이게 미국 여성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레드필 이론가들의 사상에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제가 경험했던 많은 한국 여성들 그리고 저와 상담했던 많은 한국 여성들은 진짜 나이스 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여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하나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남자든 여자든 이 공통된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상대 쪽에서 서운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 대개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카톡을 씁니다.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 하게 되죠. 뭐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쐈어. 내가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쐈어.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 더블 텍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 11시에 내 여자친구 여림이나 내 오빠 철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오후 4시까지 안 와. 안 온다고 오후 1시, 2시 계속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프레임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영원히 안 오든. 그래서 이상적인 연애를 여러분 지속하려면 언제나 나는 이 관계를 절단낼 수 있다라는 각오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애보다는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야 여러분은 절대 안 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좀 당연시 여긴다. 남자든 여자든. 그럼 여러분은 디스턴싱 해야 합니다. 야, 거리를 좀 둬야 합니다. 거리를 좀 두시고 상대가 연락이 오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즉 상대가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프레임을 올려서 50을 맞춰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방송 쪽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왜 남자들이 차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차이는가? 좀 맥락은 비슷한데 약간 다이나믹이 틀립니다. 남녀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